박수는 힘겹게 걸어갔다. 마침내 용은강이 보였다. 저기다. 저 강만 건너면. 박수는 마지막 힘을 내어 강으로 향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태조의 신하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박수는 강가에 도착했다. 배가 저쪽 강둑에 있었다. 배를! 빨리 배를! 박순이 소리쳤다. 사공이 급히 배를 저어왔다. 하지만 신하들은 더 빨리 다가왔다. 박순이 막 배에 발을 디디려는 순간 신하들이 도착했다. 박순, 멈춰라! 신하들이 칼을 뽑았다. 서망의 명에 따라 그대를 처형하겠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로구나. 신하들의 칼이 박순을 향했다. 결국 박순은 신하들의 칼에 베여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 이야기는 함흥차사라는 말의 유래를 각색하여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왕자의 난으로 얼룩진 한양을 등지고 고향 함흥으로 떠났다. 아들들이 서로를 죽여가며 권력을 차지하는 참혹한 광경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피로 얼룩진 궁궐과 형제 간의 사륙으로 점철된 왕위 다툰 그 모든 것이 태조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왕씨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다. 자신의 아들들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형제의 목숨을 빼앗는 모습을 보며 태조는 깊은 회의에 빠졌다. 이것이 과연 자신이 꿈꾸던 새로운 왕조의 모습이었던가? 태조는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더 이상 한양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그는 왕위를 버리고 고향 함흥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다시는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태조는 굳게 마음먹었다. 함흥의 별궁에 머물며 태조는 조용한 나날을 보냈다. 화려했던 궁궐의 생활은 사라지고 고향의 소박한 삶이 그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아들들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편 한양에서는 왕위에 오른 태종 이방원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비록 권력을 지키기 위해 형제들과 피를 나눈 싸움을 벌였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만큼은 진심이었다. 태종은 밤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한양을 떠났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어떻게든 아버지를 다시 한양으로 모셔오고 싶었다. 태종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경들 중 누가 함흥으로 가서 선왕을 모셔올 수 있겠는가? 태종의 물음에 신하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다. 태조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태종은 포기하지 않았다. 차사라는 벼슬의 신하들을 차례로 함흥으로 보냈다. 선왕을 모시고 돌아오라. 태종의 명을 받은 차사들은 두려움을 안고 함흥으로 향했다. 하지만 태조의 마음은 완고했다. 함흥으로 파견된 차사들은 번번이 돌아오지 못했다. 태조가 그들을 모두 죽여버렸기 때문이다. 한양에서 온 신하들을 보면 태조의 분노는 폭발했다. 감히 나를 다시 그 피로 얼룩진 곳으로 데려가려 하는가? 태조는 차사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첫 번째 차사가 죽고 두 번째 차사가 죽고 세 번째 차사도 돌아오지 못했다. 함흥으로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한양에서는 공포가 퍼져나갔다. 함흥에 가면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 차사들이 계속 죽어나가자 더 이상 함흥으로 가려는 신하가 없었다. 누가 죽음을 무릅쓰고 함흥으로 가겠는가? 태종은 깊은 좌절에 빠졌다. 아버지를 모셔올 방법이 없어 보였다. 그때였다. 한 사람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고려말 요동 정벌대 이성계의 부하로
활약했던 박순이었다. 전하, 제가 함흥에 가서 반드시 선왕을 모셔오겠습니다. 박순의 말에 신하들은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순, 그대도 죽고 싶은가? 지금까지 간 차사들이 모두 돌아오지 못했는데 신하들은 박순을 말렸다. 하지만 박순의 결심은 확고했다. 저는 선왕과 오랜 친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선왕의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다. 태종은 박순의 눈빛을 보며 희망을 품었다. 경의 충성을 믿겠소. 부디 선왕을 모셔오시오. 태종이 허락하자 박순은 함흥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그는 특별한 준비를 했다. 새끼를 둔 어미말을 찾아서 구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박순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선왕의 마음을 돌릴 묘안이 있습니다. 박순은 어미말을 타고 함흥으로 향했다. 긴 여정이었다. 한양에서 함흥까지 험난한 길을 따라 박순은 묵묵히 나아갔다. 함흥에 도착한 박순은 신중하게 행동했다. 그는 망아지는 강가에 메어두고 어미말만 끌고 별궁으로 들어갔다. 태조의 신하들이 박순을 가로막았다. 또 한양에서 차사가 왔구나. 선왕께서는 만나주지 않으실 것이오. 하지만 박순은 침착했다. 나는 박순이오 선왕과 함께 요동을 정벌하고 고려 말부터 함께한 사람이오. 박순의 이름을 들은 신하들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태조에게 박순이 찾아왔다고 전했다. 박순이라. 그 이름을 오랜만에 듣는구나. 태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박순과 함께했던 옛 전장의 기억이 떠올랐다. 들어오라 하거라. 태조는 박순을 만나주기로 했다. 박순이 별궁에 들어서자 태조는 옛 부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박순, 오랜만이로다. 그간 별거 없었느냐? 선왕, 오래도록 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지난 시절을 이야기했다. 함께 싸웠던 전투들, 고려 말의 혼란스러운 시기, 새로운 나라를 세우던 순간들. 이야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태조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박순은 조심스럽게 한양으로 돌아가실 것을 권했지만 태조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나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오. 그곳은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니오. 박순은 서두르지 않았다. 며칠을 함께 지내며 태조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강가에서 망아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미를 찾으며 애절하게 우는 소리였다. 태조가 그 소리를 듣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박수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말했다. 전하, 개가 데리고 온 망아지가 어미를 찾느라 우는 것 같습니다. 강가에 메어두었는데 어미 말과 떨어져 저리 애절하게 웁니다. 태조는 계속해서 망아지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박순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아무리 짐승일지라도 부모에 대한 정은 끊을 수 없나 봅니다. 어미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박수는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양에 계신 전하의 아드님 마음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전하를 그리워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일 것입니다. 태조는 박순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망아지의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태조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순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며칠이 더 지났다. 태조와 박순이 장기를 두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처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고개를 들어보니 새끼 쥐를 물고 있던 어미 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미 쥐는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친 것 같았다. 하지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어미 쥐는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새끼 쥐를 놓지 않았다.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새끼를 보살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태조와 박순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박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전하, 박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새끼를 놓지 못하는 어미 쥐가 몹시 가엾습니다. 자신은 다쳤음에도 새끼를 지키려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박순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천한 쥐조차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러한데 전하께서 아드님들을 향한 그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또한 아드님들이 전하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 또한 이와 같을 것입니다. 박순이 울먹이며 말했다. 제발 한양으로 돌아가시지요. 전하께서 안 계신 한양은 자식 잃은 어미 같습니다. 온 나라가 전하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태조는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미 쥐의 모습과 망아지의 울음소리, 그리고 박순의 진심 어린 간청이 태조의 마음을 움직였다. 박순, 태조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다. 그대의 충심을 잘 알겠소. 태조는 긴 침묵 끝에 천천히 말했다. 며칠 안에 한양으로 떠날 것이네. 박순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번졌다. 정말이십니까, 전하? 태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기 신하들을 설득해야 하오. 그들이 내가 떠나는 것을 반대하고 있소. 먼저 한양으로 가서 이 뜻을 전하시오. 신하들을 설득하고 곧 따라가겠소. 박순은 기쁨에 겨워 태조에게 절을 올렸다. 전하,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 소식을 전하께 전하겠습니다. 박순은 기쁜 마음으로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다. 마침내 임무를 성공한 것이다. 다른 차사들은 모두 실패했지만 자신은 태조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다. 박순은 빠른 걸음으로 한양을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돌아가는 길에 박순은 갑자기 병을 얻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발걸음이 느려졌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한양까지만 가면 된다. 박순은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걸어갔다. 한편 함흥의 별궁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태조가 박순을 살려보낸 일에 대해 신하들의 반발이 거셌던 것이다. 전하, 박순을 살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전하께서 한양으로 돌아가시면 저희는 모두 죽을 것입니다.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태조가 한양으로 돌아가면 태종이 함흥에 있던 신하들을 모두 처벌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동안 차사들을 죽인 것도 모두 저희들이 한 일입니다. 전하께서 떠나시면 저희는 역적이 될 것입니다. 신하들의 압박이 계속되었다. 날마다 신하들은 태조를 찾아와 간청했다. 박순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전하께서도 안전하십니다. 태조는 고민에 빠졌다. 박순에 대한 미안함과 신하들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며칠이 지나도 신하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태조는 고심 끝에 입을 열었다. 알았다. 태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박순이 용강을 건넜으면 살려주고 못 건넜으면 태조는 말을 잊지 못했다. 못 건넜으면 죽여라. 신하들은 즉시 박순을 뒤쫓아 출발했다. 태조는 박순이 이미 용은강을 지나갔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 박순은 이미 강을 건넜을 것이다. 그는 살 것이다. 태조는 스스로를 위안했다. 하지만 운명은 태조의 바람과 달랐다. 병으로 느려진 박순은 아직 용은강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나아가고 있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박순은 힘겹게 걸어갔다. 마침내 용은강이 보였다. 저기다. 저 강만 건너면 박순은 마지막 힘을 내어 강으로 향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태조의 신하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박수는 강가에 도착했다. 배가 저쪽 강둑에 있었다. 배를! 빨리 배를! 박순이 소리쳤다. 사공이 급히 배를 저어왔다. 하지만 신하들은 더 빨리 다가왔다. 박순이 막 배에 발을 디디려는 순간 신하들이 도착했다. 박순, 멈춰라! 신하들이 칼을 뽑았다. 박순은 돌아보며 말했다. 나는 선왕의 명을 받고 한양으로 가는 길이오. 비켜주시오. 하지만 신하들은 용은강을 확인했다. 아직 강을 건너지 못했구나. 선왕의 명에 따라 그대를 처형하겠다. 박순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다. 단 몇 걸음 차이로 박순은 웃음을 지었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로구나. 신하들의 칼이 박순을 향했다. 결국 박순은 신하들의 칼에 베여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용은강 바로 앞에서 박순은 목숨을 잃었다. 단 몇 걸음만 더 갔더라면 강을 건널 수 있었을 것이다. 단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이 소식이 함흥에 전해졌다. 박순이 용은강을 건너지 못하고 처형되었습니다. 태조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학순이, 태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그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구나. 태조는 깊은 슬픔과 죄책감에 빠졌다. 박수는 충신이었소. 그는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나는 그를 지키지 못했소. 태조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박순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이 그를 괴롭혔다. 박순의 장례를 극진히 치르게 하라. 그의 충성을 결코 잊지 않겠다. 태조는 신하들에게 명했다. 그리고 얼마 후 태조는 결국 한양으로 돌아갔다. 박순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한편 한양에서는 박순의 죽음 소식이 전해졌다. 박순의 부인 장흥임 씨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순 대감께서 함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전령의 말에 장흥임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여보, 장흥임 씨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충성을 알고 있었다. 남편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충성의 대가가 죽음이라니 장흥임 씨는 결심했다. 저도 남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뒤를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태종은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충격에 빠졌다. 박순 대감과 그 부인 모두 나 때문에 목숨을 잃었구나. 태종은 깊은 슬픔 속에서 두 사람을 기리기로 했다. 박순에게는 충신문을, 그의 부인에게는 열려문을 내리라. 그들의 충성과 절개를 후세에 길이 전하라. 태종의 명에 따라 충신문과 열려문이 세워졌다. 지금도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에는 박순의 충신문과 장흥임 씨의 열려문이 남아있다.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이야기는 전해지고 그들의 충성은 기억된다.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 사람들은 새로운 말을 만들었다. 소식이 없거나 회답이 더딜 때를 비유하여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함흥으로 간 차사들이 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보낸 사람이 돌아오지 않거나 기다리는 답장이 오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함흥차사가 되었구나. 충성스러운 신하 박순의 희생과 부자 간의 애절한 그리움이 담긴 이 고사성어는 오늘날까지 우리 언어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 함흥차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충성을 다했던 한 신하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간 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함흥차사
단순히 소식이 없다는 뜻을 넘어 역사 속 한 충신의 애절한 이야기가 담긴 말인 것이다. 구독자님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